오늘 이 리포트 보겠습니다. 리포트 볼 텐데요. 먼저 리포트 정리한 것부터 보고 추가 코멘트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네, 에코프로 BM 오늘도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제목이 아주 뭐라고 해야 되죠? 제목을 용감하다고 해야 되나? 좀 잠시만요. 찾아야 돼. 에코프로 BM. 2차 전지는 갑니다. 2차 전지는 이제 가는데요. 네. 2차 전지가 왜 가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왜냐하면 방송도 하고 저도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생각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5G도 잘 가죠. 5G 잘 가는데 혹은 연말에 무슨 작년처럼 롱패딩이 잘 팔린다. 그러면 의류주가 잘 가겠죠. 무슨 깡이 잘 팔린다, 농심이 잘 가겠죠. 그런데 이게 지속 가능하게 잘 가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농심의 깡들을 먹는데 얼마나 먹을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5G 잘 가는데 5G 잘 가죠. 지금 그다음에 5G도 우리가 KMW나 이런 거 계속 얘기해서 수익 나잖아요. 그런데 5G는 내년 5G가 깔리면 또 몇 년 동안은 잠잠해요. 그다음 뭐가 나올까요? 6G가 나오는 거죠. 또 몇 년 동안 잠잠해요. 그다음에 이제 7G가 나오겠죠. 그렇게 이제 시황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기차는 지금 내년 후년에 전기차가 한 2년 반짝했다가 다시 가솔린차로 갈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완전히 전기차가 전기차 수소차가 대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훨씬 더 근거가 있는 그런 종목인 거죠. 그러면서 2차 전지 쪽은 종목이 엄청 질이 많다. 그 중에 골라서 쥐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에코프로 BM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고, 우리도 봤던 종목인데, 그리고 이제 찜해놓고 사신 분들, 이런 분들 수익이 많이 난 구간이거든요. 수익이 좀 나는 구간이거든요. 많이는 CS인드가 많이 났고, 에코프로 BM은 수익이 좀 나는 구간인데, 자, 오늘 하이투자증권에서 제목을, 내 밑으로 다 집합. 이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병장들이 하는 얘기 아닌가? 병장님들. 예, 우리 병장님들 한번 얘기해봐요. 내 밑으로 다 집합은 왜 하라는 거야? 얼차려줄 때 하는 거 아니야? 내 밑으로 다 집합은? 자기 계급 밑으로 다 모이라는 거죠? 저는 좀 죄송하지만 자랑질 좀 하면 공군 중위 출신이어가지고, 학사장교 출신이라 이런 건 잘 안 해봤습니다. 탄딱가리 이런 거 잘 안 해봐서, 죄송한데요. PX 가려고, 착하다. 권준영님. 같이 PX 데려가려고, 내 밑으로 다 모여. 가서 빵 사주려고. 이야, 좋은 상사네. 상사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좋은 선임이네. 네. 자, 대부분은 내 밑으로 다 모이라는 게, 꿇어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제목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강한 제목인데요. 10월에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25% 늘었다. 33만 대.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익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 4분기 매출액 92%, 영업이익이 204억 원인데 이게 맞는 숫자예요? 1151%, YOY로 1151%가 늘어난대요. 4분기 이익이. 115%인가 해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봤는데 1151%. 실적이 일단 겁나게 좋아진다. 그러면서 2021년부터 중대형 배터리에 하이니켈 양극재가 적용된다. 이제 배터리도 사실은 우리가 배터리 건전지, 정말 우리 건전지 있잖아요. 건전지가 2차 전지잖아요. 건전지도 건전지 충전해서 쓰는 건 2차 전지잖아요. 건전지를 뜯어본 사람은 별로 없다. 약품이기 때문에. 2차 전지 배터리 뜯어본 사람 있냐? 없다. 그런데 보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런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보면 어떤 제품의 함량을 더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효율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 좀 발화라든지 위험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이런 그 차이 속에서 지금 답을 막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력 고객사인 삼성 SDI에서 내년 하반기 지금보다 한 단계 발전된 겐5 배터리를 출시하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인다. 하이니켈, 니켈을 올리는
NCA, 니켈, 카드뮴, 뭐 또 이게 뭐였죠? 이렇게 NCA 양극재가 적용되고 그러면서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좋다.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수 의견과 매수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19만 원 목표가를 잡고 있습니다. 네, 19만 원이 왜 19만 원이냐? 이게 보통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아셔야 됩니다. 좀 이따가 이제 LNF도 제가 할 텐데요.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게 워낙 잘 나가거든요. 워낙 잘 나가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보통은 이익을 기준으로 밸류를 잡을 때 언제 이익을 보느냐? 올해 이익 안 본다. 1년 후에 이익을 보는데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이 빨리 가니까요. 보통 2022년, 24년에 이익을 갖다 땡겨 쓰고 있습니다. PER만 50배씩 주는 건 뭐 지금 가니까 할 수 없는 건데 그런 것도 생각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PER로 논리를 못 찾으면 뭘 갖다 된다? PBR을 갖다 된다. 내년 이익을 가지고 설명이 잘 안 된다? 후년 이익을 갖다 쓴다. 후년 이익도 껄쩍지근하다? 후후년의 이익을 갖다가 쓴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산업이 그러니까 좋다는 거죠. 산업이 좋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분은 2024년에 매출을 4조로 잡았고 거기에 PER을 그렇게 잡으면 13배, 14배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PER이 높거든요. 보세요. 올해가 PER이 에코프로 BM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PER이 잘 안 보여. 72배거든요. 좋은 건 아는데 70배? 또 하잖아요. 그죠? 내년에 보니까 이분이 이익 추정한 거로 50배거든요. 50배도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속이 안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땡겼으니까 31배. 2024년 땡겼으니까 13배, 14배. 13배에 여러분들. 배터리 업체가 13배라니까 PER. 싸잖아. 예? 이익은 2024년 땡겼었는데 이런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흥분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워낙 좋으니까 가고 있는 거고요. 19만 원 목표가를 잡았는데요. 에코프로 BM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봐야죠. 이번엔 상한가라고 안 쳐야지. 에코프로도 잘 가고 에코프로 한번 볼까? 에코프로도 최근에 흐름, 에코프로 쉬는 동안에 에코프로도 잘 가대요. 에코프로는 뭐냐? 에코프로 BM의 주인회사, 모회사이고 환경사업도 하는 회사죠. 에코프로도 최근에 흐름 오늘 보려는 건 우리가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주봉으로 일단 보면요. 지난번에 3월 이후에 급등세를 나타내서 16만 원을 한번 찍고 나서 조정이 사실은 꽤 있었어요. 그죠? 조정이 꽤 있어서 12만 원까지 내려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사실 우리가 관심 갖고 얘기 막 했었던 때는 여기 한 14만 원, 15만 원 요 언저리입니다. 최근에 리포트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리포트 시작하고 라이브쇼 시작한 게 11월부터니까 요 언저리였는데 네. 기본적으로 주봉이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놓을 때였던 이런 거지죠. 근데 기본적으로 2차전지 업체 가운데 에코프로 BM은 좋다. 에코프로 BM만 좋은 건 아니다. 네. 천보, 포스코 케미칼, 삼성 SDI, LG화학 좋죠. 좋은데 다 얘기하면 오히려 헷갈리잖아요. 정보가 많아서 압축을 해야 되고 찜하고 지켜야 된다는 건데 이제 탄력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조정 기간에 좀 사모을 필요 있다 그랬는데 오늘 4% 올랐고요. 흐름 좋잖아요. 이제 정고점도 뚫고 가는 이런 모양새이고요. 네. 그럼 좋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주식을 뺏기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사시려는 분들은 이제 분할해서 사면 되죠. 분할해서 그렇죠. 흥분하지 않고 분할해야 됩니다. 오늘 4% 올랐다고 막 쫓아가도 내일 또 이렇게 요 밑으로 좀 달 수도 있는 거고요. 안 달고 막 가는 거는 나중에 좀 이따 쫓아가거나 조금 쉬어야죠. 안 달고 가는 게 이런 거거든요. CS 윈드 같은 경우는 CS 윈드 우리 굉장히 주목 갖고 있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얘는 좀 지우고. 그렇죠. CS 윈드도 한 요 언저리쯤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참으니까 쭉쭉 올라가는데 여기서 일단 뺏기면 안 된다. 요 구간에서 이제 뺏기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조활하고 수익을 일부 실현하고 여기서 나가면 낭패를 보는 거고, 사려고 하는 분들은 사실은 추세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탁 오히려 뭐 전고점을 치고 여기에 전고점 치고 올라간다 이럴 때 요즘 이제 따라 붙으실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뭐 어제 오늘 이렇게 올라갈 때는 오늘 같은 경우 사기 좀 부담스럽고 좀 조정 받을 때 사고, 조정 안 받고 가면 날아가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뭐 못 샀는데 어떡하겠어. 흥분하면 살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급격하게 가는 경우보다는 조정을 좀 주는 경우가 있다. 에코프로비엠 얘기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좋고요. 자, LNF. 야, LNF가 정말 난리가 났는데요. 2차전지 관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상혁 과장을 소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소환하실 때까지 제가 안 부르고 있다가, 네, 한상혁을 소환하라, 네, 라고 얘기하시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가, 2차전지주들, LNF입니다, LNF. 이것도 뭐 그냥 조금씩 올라가는, 예, 요 구간은 재미가 없었던 구간이었는데요. 10월, 12월, 44,000원, 한개 단락이 올라가서 53,000원인데, 어제 20% 올랐죠? 25%가 어제 올랐습니다. 이야, 하루에 25%가 이렇게 올라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LG 쪽으로의 납품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LG화학에서 분사한 배터리 업체 LG에너지 솔루션한테 1조 원대 공급 계약이 나와서 어제 25%가 올랐으니까, 이거 그림의 떡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랍니다. 그걸 반영하고, 그러니까 이제, 센데? 한번 보게 되는 거죠. 네. 교보증권에서 85,000원까지로 목표를 제시했고요. 교보에서. 세로뉴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으라 하잖아요. 대부분, 그죠? 소문에 샀는지는 모르겠으나, LG 쪽으로 1조 원가량의 납품을 했다. 1조 원. 그게, 그러면 뉴스에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제 못 팔더라도 오늘 딱 장 보고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이랍니다. 이유를 한번 들어보죠. 12월 16일, 네,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공시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에서 분사된, 우리에게 미움을 줬던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그들 맘대로 했었던 바로 그 회사입니다. 양극재 공급 계약을 했는데 1조 원도 더 되네. 1조 5천억이네. 1조 4,547억 원. 1.5조 원을 계약을 했는데 이게 얼마냐? 최근 매출액 대비, 이렇게 최근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난해 결산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60%. 이야, 대박인 계약이죠. 네. 그러면서, 25% 급등을 했는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가 아니라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도 크네. 이분이 최보영 애널리스트시네요. 이분이신데, 이 형은 간도 크네 하고 불렀더니 최보영 이제 여성 애널리스트인데, 간 크네요. 자, 보겠습니다. 이유가 세 가지로 제시했는데, 이제부터는 4원계 하이니켈 기술인데, 4원계 하이니켈 기술의 선두주자다. 이 회사는 니켈 90% 이상의 하이니켈 차세대 NCAM 기술력을 기반으로 LG화학. 근데 LG화학을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테슬라한테 간다는 겁니다. 테슬라. 키가 테슬라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테슬라 쪽으로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들어갈 걸로 보고, 캐파는 캐퍼시티. 캐파 하는지 모르겠어. 생산 능력이라고 좀 해주면 안 되나? 2022년 말에 지금 생산 능력을 8만 톤으로 올린답니다. 그래서 대구에다가 4공장 건립해서요. 20년, 올해 3만 톤, 내년에 4만 톤, 22년에 8만 톤 규모로 증설한답니다. 막 설비 세우기에 따라가기 급급한 거죠. 네. 그러면서 또 SK 이노베이션의 물량 증가 및 추가 증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찐 시작입니다. 찐 시작. 2차전지 탑픽으로 유지를 하면서요. 자, 항상 그 근거 밸류가 뭐야? 85,000원 잡았는데요. 그거를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네, 뭐 85,000원 갈 거야, 10만 원 갈 거야, 20만 원 갈 거야, 850만 원 갈 거야. 그것만 믿으면 왜 간다는 건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갑자기 85,000원 간다 그러다가 내일은 6만 원으로 하향했어. 왜? 이유를 모르면 이유를 알아야죠. 이유를 알고 이유가 합당한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고객사들의 공격적인 증설 업황 호조, 그래서 실적 추정치 상향 가능성을 열어뒀다. 기존에 2022년이 내후년이죠. 2022년에 EPS 값을 17% 올리고 여기다가 대입을 했다. 21년이 아니라 2022년, 2년 앞을 땡겨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재 평균 P값의 10%를 또 할증 적용해서 34배를 적용해서 85,000원입니다. 그런데 뭐 2차전지 34배라도 34배가 그리 높지는 않은 거죠. 얘도 보면 PR이 이거 한번 보실래요? 아, 이걸 더 확대할 수 있나? 물론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긴 할 텐데요.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면 더 확대해라. 더 확대. 네. 보면 2020년 올해에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이익이 올해는 조금 낮거든요. 그래서 올해 PER이 몇 배냐? 2,530배. 25배 아니고요. 250배 아니고요. 2,530배라는 겁니다. 2,530배. 내년에 119배. 아무리 좋다고 해서 이 회사 좋습니다, 여러분. PR은요, 적용 PR은 2,500배입니다. 헐, 못 사죠? 119배입니다. 헐, 못 사죠? 그런데 2022년으로 가서 이익을 추정해 보니까 그때 가봐야 하는 겁니다. 28배예요. 30배. 살만하죠? 괜찮죠? 네. 이게 설득하는 논리입니다. 설득하는 논리. 어쨌든 간에 좋게 보셨네요. LNF 85,000원 잡았으면 상승 여력이 얼마나 있나 보자. LNF 71,700원. 네, 맞습니다. 85,000원까지 갔는데, 야, 이런 거 어떻게 따라잡아야 되는 거예요? 거래는 일단 엄청 대량 거래 실렸습니다. 그죠? 대량 거래 실렸고, 시그널 자체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85,000원이면 71,700원. 계산 한번 해봅시다. 85,000원, 72,000원 잡고, 85,000원에 72,000원이 13,000원이니까 85,000원에 13,000원이면 얼마예요? 하나, 둘, 셋, 한 20%? 15% 정도씩 여력이 있는 건가요? 어쨌든 LNF 대단합니다. 2차전지 흐름, 네, 대단한 흐름들입니다. 36개, 36개. 36개가 아니라 36개. 뭐 36개 해야 돼요? 이런 종목? 자, 2차전지가 워낙 대단하고요. 네, 그동안 에코프로비엠은 봤는데 LNF는 우리가 공부를 좀 덜 해본 것 같아서 한번 봤고요. SK머티리얼스도 소부장 중에 강하죠. 네, 오늘 이 리포트 이번엔 SK머티리얼스입니다. SK머티리얼스도 아주 대단합니다. 탄력적으로. 이런 걸 미리만 알 수 있었다면 마통을 다 쓰는 건데, 예, 빌려준 돈을 다 받아야죠. 집을 팔아야 되는데 내일의 주가는 모른다는 거죠. SK머티리얼스에 대해서요, 이제 소재 업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제목들이 이제 막 주가가 오르니까 다들 좀 아드레날린이 LNF 어제 상한가 먹고 다 팔아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아유, 상한가를 딱 챙겼을 때 기분은 어떤가요? 그거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상한가에 팔았을 때 기분. 비유를 좀 비유를 해보세요. 비유. 내 주식이 상한가를 내고 나서 그 다음날 상한가 갈 수도 있지만 상한가 어쨌든 딱 첫상되고 나서 그 기분이나 팔았을 때 기분. 비유를.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 스키슬로프 최상급에서 한 방에 내려오는 기분? 무슨 기분일까요? 야,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LNF 얘기하다가, 하나에서 아드레날린이 막 나옵니다, 지금.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리레이팅을 하고 있답니다. SK 머티리얼스가. 이런 표현 써도 됩니까? 우주의 기운을 모아가지고. 11월 25일 날 아까 블루 OLED 사업이라고 신사업 진출한다는 리포트를 아마 하나에서 냈나 봐요. 한번 보자. 그러면서 그 이후로 SK 머티리얼스 11월 25일 하나. 여기 있네. 그죠? 이제 본인들이 잘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잘하셨습니다. 주가 올랐으니까. 하나금융에서 11월 25일 날, 네. 블루 OLED 국산화 얘기를 한번 뭐 했네요. 네. 그러면서 쫙 얘기를 했었는데, 블루 OLED가 뭔가? 한번 보자.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군요. SK하고. 그래서, 블루 OLED. 를 한다고 했는데요. 블루 형광재료 진입, 블루 OLED. 어렵네. 뭐, 3브라질소 나오고, 6브라 텅스텐 나오고, 블루 오로메테인 나옵니다. 어려우시죠? 제가 나중에 공부해가지고 한번 얘기할게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주가가 강하게 올랐다. SK 머티리얼스는 뭐 하는 회사냐? SK 하이닉스 계열의, SK 계열의 반도체 소재, 주로 특수가스, 산업가스 이런 거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있죠. 프리커서, 전구체도 납품하는군요. 11월 25일 날 블루 OLED 사업 진출에 관한 자료를 발간한 이후에 네, 주가는 19%가 올랐다. 목표가 29만 원을 돌파를 했는데 목표가를 오늘 얼마로 올렸냐면요. 29만 원에서 자기들이 얘기하면서 29만 원 목표가를 돌파했는데 오늘 29만 원에서 SK 머티리얼스 목표가를 4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40만 원으로. 전방산업 D램 업황 개선되고 있고요. 다 알고 있다. 대만 정전 및 지진을 계기로 이것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도 알고 있다. 미국의 비교 기업인 엔터그리스, 네, 여기에 PR 밸류에이션이 33배까지 오르고 있다. 그리고 SK 머티리얼스는 하이닉스하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 그러니 하이닉스 가면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로 2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목표가를 엄청 올렸습니다. 40만 원의 의미는 목표가가 4.2조 원에 달한다는 의미고 지금은 3.2조 원 정도입니다. 여기도 그런데 매우 좀 땡겼었을 겁니다. 이익을 내년에 올해 EPS를 내년 EPS로 그대로 적용을 했네요. 해서 40만 원으로 SK 머티리얼스의 주가를 올렸습니다. 겁나게 오르네요. SK 머티리얼스. SK 머티리얼스도 좋은 회사는 알고 있는데 공부가 덜 된 거죠. 저도 이제 우리가 모든 기업은 알 수 없고 모든 기업을 알려고 하는 생각 자체도 매우 교만한 생각이다. 그러나 관심 있는 기업은 나올 때마다 공부하고 찜해놓고 분할 매수하다 보면 시장이 알아준다. 그런 거죠. SK 머티리얼스 좋죠. 그러니까 사실은 소부장 가운데 요즘은 소재 쪽, 소부장 가운데서도 장비도 그렇지만 소재 쪽이 좀 각광을 받아요. 보면 자 소재 업체들은 주로 어디냐면요. SK 머티리얼스, 동진 세미캠, 소울브레인 홀딩스 다 좋잖아요. 그죠? 사실은 동진 세미캠이 최근에 좀 먼저 움직이지 않았어요?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 오늘은 1% 올랐는데 최근에 동진 세미캠 흐름이 좋았거든요. SK 머티리얼스도 주춤주춤 지난주부터 좀 낌새가 있었네. 그죠? 요럴 때 14일 월요일이면 이번 주 월요일 날 8% 오르면서 네, 거래가 왕창 실린 건 아닌데 전고점들을 다 여기를 다 앞에가 보이지 않죠. 뚫어내는 신구간으로 그 다음에 이제 호를 날아갑니다. SK 머티리얼스 아까 얼마였죠? 2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렸다. 목표가를. 이런 주식이 좋은 주식이라니까요. 목표가 대부분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목표가는 뭐다? 꿈의 가격이다. 목표가 제시하는데 목표가 가는 주식이 있냐? 거의 없다. 그야말로 목표가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우리가 해석을 하고 어느 정도 반영할까를 보는 건데 어떤 종목들은 예. 한 100개 종목
100개, 한 10개 종목 얘기한다면 하나 정도? 100개 정도 얘기한다면 100개 정도 얘기한다면 한 7, 8개? 이런 종목들은 목표가를 잡아놨는데 현재 주가가 그거보다 올라가는 경우, 그럼 어떻게 애널리스트들은 집에 안 가려면 다시 공부해가지고 목표가 올려야 돼요. 이유를 설명해야죠. 이유를 설명하는데 목표가는 올려야 되는데 올릴 이유는 없고, 밤에 꿈꿨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주가가 올라서 쪽팔린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갖다 대야 되는 거죠. 아, 올해 이익이 아니라 내년 이익. 그것도 안 되네. 내후년 이익을 갖다 쓰니까 이거 겁나게 오릅니다. 좋습니다. PER로 설명 안 되니까 PBR 보세요. 네. 현금으로 보세요.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종목이 좋다는 얘기예요. SK 머티리얼스, 야,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예? 29만 원에서 뚫으니까 바로 40만 원을 올려버렸네요. 뭐, 사람마다 코멘트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싸게 사는 게 장땡이다 주의자이기 때문에 방법도 여러 가지는 거죠. 예, 이건 올라가면서 사는 방법도 있고, 추세 속에서 조금 쉬울 때 조금 편하게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좋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SK 머티리얼스. 자, 오늘 이 리포트 한 종목 남았습니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네이버는 시장에서 지금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사람들이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 지금 풍력 보기도 바쁘고요. 2차 전지 보기도 바쁘고요. 5G 보기도 바쁜데 웬 네이버요? 너이버, 너나 공부하세요. 이럴 수 있는 건데요. 이 내용이 좀 볼만합니다.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저도 해봐서 그렇습니다. 저도 좀 해보거든요. 좋아요. 여러분,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요. 그 다음날, 다다음날. 이익 내고 웃어요? 물려요. 물립니다. 네. 물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내용인데, 좋은 내용을 딱 보고 있다가, 사실은 이게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익을 내려면요. 내가 오늘 샀어. 내일부터 착착착착 올라가? 오케이. 아이, 그러면 왜 이러고 있지? 이거 안 하죠, 사실은. 그죠? 그냥 1년에 한 2번만 투자하고, 몰디브에 가서 모히또 마신다니까요. 저도 이렇게 안 하죠. 그게 어렵다니까요. 근데 좋은 주식을 분할해서 사고, 빠져도, 자신 있으면 더 사고, 그러면서 이 왕관의 무게를, 왕은, 공주는, 이 왕관이 너무 무거워갖고, 이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큰 수가 있어야 돼요. 왕관의 무게를 딱 버티고 있어야지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네이버는 시장에 관심은 아니지만 보자고 하는 게요. 네이버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플랫폼 업체다. 코로나19의 수혜를 받아서 엄청나게 올랐고 지금은 관심이 멀어졌지만 사실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만 올랐나? 코로나 끝나면 이제부터 무너지느냐? 안 그렇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국내에서는 카카오의 모멘텀이 훨씬 좋죠. 자회사들도 상장하게 되고 여기저기서 돈도 많이 벌고 네이버가 모멘텀이 좀 더 약한데 네이버의 일본 사업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세요. 이거 별로 이런 거 오늘 보면 아까 오늘 이 리포트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기업은 특징주에 다 나오고 뉴스에 나옵니다. 에코프로 BM, LNF 날아갑니다. SK 머티리얼스 우주의 기운 어쩌고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뉴스에도 나옵니다. 근데 아마 오늘 뉴스에 증권연의 라인, 일본 네이버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시장의 관심사가 아니니까. 이럴 때 우리가 봐둬야 된다니까요. 보면 일본의 라인은 아시죠? 우리도 라인 국내에서 쓰는 분들 있는데 우리는 보통 카카오를 많이 쓰니까. 근데 일본에서 우리 카카오처럼 사람들이 쓰는 게 라인이잖아요, 라인. 일본 사람들은 일본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 SNS 라인을 어느 나라 건 줄 안다? 네, 일본 사람들은 라인을 어느 나라 건 줄 알다? 자기네 나라 건 줄 알아요. 일본 건 줄 안다니까요. 그만큼 일본 시장에 가서 이제 선점을 이제 한 건데요. 근데 이제 라인이 손정희와 손잡고 야후 재팬과 합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쪽에 지난번에 잡혔던 이익이 4분기에 빠졌기 때문에 네이버의 4분기 이익이 좀 좋지 않았던 거는 그 영향인 거를 이제
생각해라고 했던 건데요. 근데 이제 라인과 야후가 합친 이 법인이 공식적으로 이제 출범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해서 요거 위에 거는 뭐 안 봐도 되고, 예. 그래서 경영통합 이후에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이제 합작 투자해서 이제 제트홀딩스라는 거죠. 그 밑에 이제 이 회사를 두는데요. 그것도 뭐 공부 좀 해보시면 되지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보면 이 합병한 회사가 단순 합성 기준으로 순이익이 올해 8천억. 그러니까 지분법 이익이 내년에 지분법 이익으로 3천억 가량이 네이버의 이익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잡히는 거고요. 보면 일본의 간편 결제 1, 2위인 페이팔과 라인페이, 그러니까 라인이 일본에서 라인페이도 하고 삼성페이처럼 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의 2위 업체는 겁니다. 여기다가 야후와 결합해서 금융업까지 라인이 힘을 갖게 되고 연간 온라인 광고 매출 4,500억 뭐 엄청나다 이런 거죠. 이런 거 하면서 제목이 아까 뭐라 하더라? 라인과 야후가 합치면 일본 인구의 100%를 커버한답니다. 커버하는 최초의 플랫폼이 된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카카오 같은 거는 국민 플랫폼이잖아요. 카카오에 지금 그 가입자 사용자가 얼마나 되나요? 저도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인데 아마 글쎄 카카오에 가입된 사람들이 3천만 명 되겠죠? 3천만 명 되지 않을까? 러프하게 생각되는데 얘는 보면요 통합법인이 라인과 야후의 이 사용하는 플랫폼 합산해서 1억 4천만 명이 됩니다. 합산해서 1억 4천만 명이면 일본 인구의 110%에 해당됩니다. 110%. 100%면 100%죠. 110%야? 두 개니까, 그죠? 두 개, 이걸 사용하고 이거 안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두 개 합치게 되면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일본 쪽 모멘텀, 일본에서 라인과 야후가 뭐 그런 얘기 나올 겁니다. 제트홀딩스가 합병해서 지분법 이익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여기에 뭔가 우시아우시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주면 뉴스가 나올 때 일부 좀 팔아줘도 되는 거죠. 팔아줘도 됩니다. 그때는. 네. 목표가를 제시했나? 40만 원 아까 제시한 것 같던데요. 네.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네이버 40만 원 제시했습니다. 28만 5천 원입니다. 지금은 멀어 보입니다. 네. 40만 원이라고요? 그게 올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40만 원 지금 보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목표가는 그야말로 이럴 때는 목표가는 목표가 1 따름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적어도, 네. 네이버 카카오의 작년에 이때 사실은 엄청나게 큰 손들이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요, 이때 엄청나게 돈 많이 계신 분들이 뭐 1억씩, 2억씩 산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잘 안 팝니다.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제 추론입니다만, 추론. 돈 있는 분들이 작년에도 그렇게 큰 손들이, 그런 분들이 1억, 2억, 10억, 5억씩 사는 분들이 여기서 샀다? 아닙니다. 그렇게 안 삽니다. 일봉 안 봅니다. 그런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안 봅니다. 주봉 봅니까? 주봉 안 봅니다. 월봉 봅니다. 월봉 보고, 예, 딱 돌아서기 시작하면 그런 큰 손들은요, 예. 오히려 이때 20만 원, 네. 남들 단기로 산 사람 털고 나갈 때 20만 원, 25만 원, 이때 몇 억씩 삽니다. 그리고 버티는 거죠. 그런 사람들 지금 34만 7천 원 갔다가 28만 5천 원 갔는데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안 팔았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네이버는 단기적인 모멘텀은 사실은 별로 없다. 차트만 보더라도 뭐 거래도 조금씩 이제 줄고 있는 모양새이고요. 모멘텀도 좀 약하고 옆으로 좀 기고 있는 흐름들이어서 단기적인 모멘텀은 없으나 네. 네이버 카카오에 관심 있는 분들 네이버는 간과할 수 없다. 가지고 계신 분들 오케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좀 더 사야겠다고 하는 분들은 요 대략 칠 수 있는 박스에 중간선 하단에 와 있으니까 살 수 있는 구간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이버까지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이 리포트까지 살펴봤고요.